연대 영재교육원은 우리가 안 봅니다. 하지만 심층 면접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은 열을 받았다? 압력을 받았다? 아니 받지 않았다. 딱 요 차이인데,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우리가 지원자가 복귀한 그대로의 상황이고요. 심층 면접만큼은 지필처럼 대비를 갖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활용을 할 수가 없으면 연대 심층 면접은 끝이에요. 심층 면접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준비를 갖다가 하면 좋은지 그 경험담과, 안녕하세요 학부모님들 반갑습니다. 영재원TV의 전진홍 원장입니다. 자, 이번엔 연대 영재교육원의 우리 창의적 문제 해결력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무슨 얘기냐고요? 연대 영재교육원은 우리가 안 봅니다. 하지만 심층 면접이 있잖아요. 그 심층 면접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창의적 문제 해결력처럼 다뤄봐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문제류가 나왔는가? 그래서 2019년도에 지금 딱 서울교대 영재교육원, 그 다음에 서울대 영재교육원, 연세대 영재교육원 이 3파전이 벌어지던 양상과 시험의 선발 과정이 똑같을 때 이런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를 한번 제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문제류에 대한 부분들을 심층 면접으로도 물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머릿속에 담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제자들한테도 전달을 해 주셔야 합니다. 진짜 우리 제자들한테 얘기를 갖다가 해주시는 것 약속하시는 거예요? 진짜 핑클에 약속해줘. 이거 할 수 없다고요. 자, 근데 이거 URL 딱 하나 따서 우리 제자들에게도 던져주세요. 보라고. 애들이 알면 진짜 무서운 거 뭐냐? 자기가 가야 될 목표니까 그거를 한단 말이죠. 그게 진짜 무섭게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 할 수 있도록 부모님 한 번만 클릭해서 공유해서 던져주세요. 뭘로? 문자로요. 자, 그러면 이 창의적 문제 해결력에 대한 부분은 안 보지만, 자, 과연 우리 연세대학교의 영재교육원의 우리 심층 면접을 위한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근데 생각해보면요,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들을 물어봤어요. 다이아몬드하고 흑연에 대한 차이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다이아몬드는 열과 압력을 갖다 우리가 한 화산의 주변에 우리가 정말 넓게 분포하면서 만들어지는 광물입니다. 자, 근데 그런 보석류의 광물과 흑연은 어디? 땅속에 묻혀있는 석탄과 같은 존재들이잖아요. 자, 근데 이런 부분은 열을 받았다? 압력을 받았다? 아니, 받지 않았다. 딱 요 차이인데, 이거를 문장으로 이제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가가 관건이겠죠. 말을 할 때도 확실하게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먼저 짚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해서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넘어가 볼까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화성과 지구에 대한 지표 차이와 내부 구조를 설명하시오라고 하는데, 최근에 제가 이 문제를 보기 전에 이 뉴의 이야기 기사거리를 봤습니다. 일단 지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핵의 점성도, 즉 끈적한 정도가 화성보다 더 세요. 근데 화성 같은 경우에는 이 점성도가 낮아서 자기장의 형성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지구는 우리 지구의 자기장이라고 해서 지자기라고 하는 부분들이 외계 운동에 대한 부분들로 형성이 되어지는데, 화성은 그 물 흐르듯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조금 움직이니까 이런 자기장을 형성할 수가 없어서 영하 68도의 그런 환경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에 우리가 원인으로 이런 지표의 차이를 갖다 나타내는 것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화성 같은 경우에 우리가 산화철 때문에 붉게 보이는 것도 지표의 차이가 될 수 있지만, 지구도 그런 곳이 있어요. 어디? 바로 사하라 사막. 사하라 사막이 다른 사막들에 비해서 색깔이 붉잖아요. 왜? 산화철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모래가 있는 그 곳에 흙을 퍼와서 사하라 사막에서 퍼온 흙과 비교를 하면 이 산화철이 들어있는 형태가 완전하게 구별이 될 정도로 사하라 사막에도 화성의 표면과 같은 산화철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책에서 우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 과학에 이슈가 되어지는 과학 기사거리에 대한 것들을 충분하게 스크랩을 갖다 해서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만약에 스크랩 해볼 수 있는 시간이 없다. 그러면 하루 독서실 아니면 도서관을 가세요. 가서 어린이 과학 동화를 2022년이니까 2021년 7월 달 정도부터
지금까지에 대한 과학 이슈에 대한 칼럼들을 정리해서 한번 읽어보실 것을 저는 권합니다. 왜? 그 칼럼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지식의 거리가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자, 녹조 현상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 볼을 풀었는데도 나아지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이 볼을 갖다가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물의 상태가 온전하게 돌아오지 않는 이유, 그거는 생태에 관계되어진 부분이기도 하지만 환경에 관계되어진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 하나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생태를 갖다가 보고서 상호 협력 관계에 있을 수 있는 생물들이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갖다가 디자인한 사람이 어떤 의도로 디자인했는지, 그리고 물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번엔 네 번째입니다. 자, 촛불이 투명한 통에 들어가 있는데 그 옆에는 푸른 염화 코발트 종이와 석회수가 있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푸른 염화 코발트 종이는 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는 종이이고요. 물이 있으면 푸른색에서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석회수는 이산화탄소가 있는 경우에는 뿌옇게 흐려지잖아요. 근데 여기서요, 우리 연세대학교 영재교육원에 우리 시험을 보러 간 친구들 정도의 수준이면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진다라고 답을 하는 것보다는 석회수, 즉 수산화칼슘이 이산화탄소하고 만나서 탄산칼슘을 형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뿌옇게 흐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훨씬 좋지 않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위쪽에 맑은 물이 형성되는 건 탄산칼슘이 밑바닥에 침전되어져서 맑은 물이 형성되는 겁니다. 라고 하면 이 석회수에 대한 깔끔한 설명과 함께 우리의 지식 수준이 드러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투명한 통 위에 판을 막았을 때와 열었을 때의 차이를 물질의 연소로 설명하시오. 자, 여기서 우리가 투명한 통 위에 판을 갖다가 우리 막았을 때, 자, 그러면 거기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아무래도 이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는 시간은 더 빨라질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열어놓았을 때는 아무래도 나가니까 그 생성되어지는 부분이 전혀 뿌옇게 흐려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뿌옇게 흐려지는데 우리 걸리는 시간이 앞에 막았을 때보다는 조금 더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연소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관련지어서 생각할 때는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양적인 것들이 우리가 어떤 영향을 줄지 아니면 시간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생각해도 그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논리 정연하게.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우리가 지원자가 복귀한 그대로의 사항이고요. 자, 여기서 이 촛불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그림으로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이 수학 문제에 관계되어진 부분들이 나왔을 때는요, 피보나치 수열이나, 자, 조금은 이게 흐리시죠? 제 다음에 다 워드를 다시 쳐가지고 해놓을게요. 오늘은 우리가 이 복귀자들이 저에게 가져다 준 그 시험지의 내용을 그대로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조금 작습니다. 자, 그 다음에 A, B, C, D, E, 대문자 A, B, C, D, E가 있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했는데 A는 뭐냐면 A가 대문자 A 앞에 있다. 그 다음에 B, 소문자 B가 B 앞에 있다. C가 대문자 C 앞에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2까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의 조건을 갖다가 만족하는 부분의 수는 무엇인지를 갖다가 우리 구하는 문제고요. 자, 근데 함수 문제 나와 있고 우리가 분수 연산 문제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참 연대 영재 교육원 치고는 시험 문제가 조금 생각보다 좀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연대 영재 교육원의 이런 지필고사를 봤을 때는 공통수학 8문제는 모든 시험을 보는 학생들의 대부분이 만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12문제 시험을 갖다가 볼 때 11문제를 맞아야 1차 통과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렸을 정도로 문제에 대한 부분들에서 접근하는 학생들의 이 실력이 많이 높습니다. 자, 여기 아까 이 이야기죠. 이산화탄소가 이제 우리 반응을 해서 석회수의 상태가, 그다음에 여기서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물어보는 형태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지필형, 그렇죠. 23년도에도 없어요. 없다고요. 자, 근데 여기에는 이 내용에서 우리가 심층 면접만큼은 지필처럼 대비를 갖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서울교대 영재교육원을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 네, 연대
면접 준비도 함께 하고 있다라고 꼭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심층 면접 21년도, 그 다음에 20년도에 나왔던 그 심층 면접의 문제들을 우리 시험을 봤던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들어보면 그 문제의 류가 해결력을 갖다가 요구하는 문제도 있지만 던져진 문제에서 문제점이 무엇인가인지 발견을 갖다 하기를 정말 측정하고자 하는 문제들도 상당수 많았습니다. 그래서 문제 발견 역량을 통해서 해결 역량까지 이어지는 부분을 체크하고자 했던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심층 면접은 지필처럼 준비해라.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과학 지원자가 생물, 그 다음에 지학을 공부를 안 하고 가면 후회 막심입니다. 왜? 심층 면접에서 물리하고 그 다음에 화학을 지원하는 이 친구들이 자기 전공 주인 물리와 화학을 물어볼 것 같지만 물어보는 이유가 만약에 10문제면 물리, 화학에 관계되어진 문제 2-3문제고요. 나머지 다 생물하고 지구과학에 관계되어진 문제더라. 그러면 여기서 생물하고 지구과학에 관계되어진 문제를 안 한 친구들은 어떻게 하느냐? 뭐 별 수 없죠. 근데 중요한 건 남아있는 한 달 정도의 시간이면 중등 과학의 생물과 지구과학에 대한 부분들은 영상으로 공부를 갖다가 하거나 아니면 그렇죠. 영상으로 공부를 갖다 안 할 경우에 책으로도 충분히 개념을 읽어보고 갈 수가 있습니다. 지식을 원하는 게 아니라 지식의 활용을 갖다가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갖다 읽고 간다고 하더라도 암기하고 공부하고 간다고 하더라도 활용을 할 수가 없으면 연대 심층 면접은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심층 면접에 대한 주를 갖다 하고 갈 때는 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더 깊게 공부하시고요. 특히 유전하고 생태, 환경 쪽에 대한 공부들은 꼭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최근 들어서 19년도도 그렇고 20년도, 21년도까지 문제에 대한 부분에서 유전과 생태에 관계되어진 문제들이 주로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준비하는 친구들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준비하고 가면 아주 베스트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는 연세대학교 영재교육원 관련해서 심층 면접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준비를 갖다가 하면 좋은지 그 경험담과 절차에 대한 이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이만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